11번, 뉴스웨이크 11번은 당신의 일자리 빼앗잖아요. AI가 빚어낼 직업 기회는. 그리고 뭐 AI 얘기, AI로 어떻게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내용들은 자세히 봐봐야 나하고 관련이 안 되면 소용이 없죠. 어, AI가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라는 우려,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 AI로 인해 정리된 해고자가 3,900명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걱정, 그러니까 기계가 생기면서 농업 시대에서 산업혁명으로 올라가니까 불안해했죠. 그렇지만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는 일자리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장 큰 그 문제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일자리가 50% 일자리는 증가하고 일자리가 감소될 거다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그래서 분석적 사고, 창의적 기술이 1, 2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직장 내 복잡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며 인지 능력이 중요해졌다. 그랬어요. 인지 능력. 어, 그래서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 기술적인 사용 능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붙이려고요. 산업혁명 시대에 어? 직업의 변화 방식은 기계화였죠. 기계화, 분업화와 기계화였어요. 예를 들면 배틀로 특히 그때는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섬유산업이었죠. 그 섬유산업, 섬유산업 옷 만드는 거요. 그게 이제 수공업의 배틀로 짜는 것에서 어, 산업혁명 기계공의 공장의 어, 노동으로 바뀌었죠. 네, 배틀은 음,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1인 1개월에 한 벌에 옷을 만들죠. 공장은 그게 아니라 그룹 노동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속도랑 생산량이 엄청나죠. 그죠? 속도랑 생산량이 엄청나요. 이때 요 얘기를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이 산업혁명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AI 혁명 시대죠. 4차 산업혁명, 이게 3차 산업혁명은 AI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드는데 AI 혁명 시대 직업의 변화 방식은 분업화가 아니라 이때는 반복, 단순 반복 기능의 기능 이 자체가 단순 반복 기능 자체가 그게 이제 육체적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의 단순 반복 기능.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는 로봇이 하겠죠. 그러니까 로봇이 기능의 대체. 누가 대체하냐면 로봇과 AI죠. 그래서 육체적 노동은 로봇이 대체하고, 그죠? 정신적 노동은 AI가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새 오늘 당장 신문에 났는데 이 변호사의 50%가 50% 정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조문 음, 관련 법조문 파악 등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 기능이죠.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어지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을 그러니까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위하고 다르게 이때도 어쩌고저쩌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기후 위기까지 왔잖아. 너무 많이 성장을 하는 바람에.
기후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살게 된 거예요. 응?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지금도 근본적으로는 그, 직업, 누구나 다 갖는 직업의 시대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누구나 다 직업을 가지는 시대는 끝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재능 가진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단순 반복, 노동이, 업무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기본소득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지, 더 이상. 근데, 그러니까, 단순 반복이 아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 계급이 되겠죠. AI 시대의 귀족 계급이 될 거.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엄청난 일을 하니까 엄청나게 대접을 받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AI 시대의 귀족 계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공부하려면 AI 시대의 귀족 계급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 중에서도 단순 반복이 아닌 업무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위에 보면 분석적 사고, 뭐 창의적 사고, 또 뭐 기술 사용 능력 어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뭐 인지 능력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 분석적, 창의적 사고나 인지 능력. 이게 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뭘 뜻하냐면 단순 반복이 아닌 어, 상상력, 시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적 상상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 한문적 상상력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을 바탕으로 하는 음, 바탕으로 하여 사소한 변형만 가능한 산문적 상상력. 어, 이건 어때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지? 의 음, 노동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뭐 이렇게 요만큼만 고치세요. 이런 것들이 주로 업무에 많았었다고요. 일하면 다 그런 거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만 보면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정말로 창의적인 얘기들만 남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요거를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한마디만 더 정리하고 끝낼게요. 이거 뭐 길게 얘기하면 한없으니까. 어, 근대 사회의 산업적 사고 체계, 사고 방식. 이게 이제 그 교육에서도 지금 교육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교육 철학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한계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시적 상상력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암기하고 뭐 공부하고 그 뭐랄까 규칙을 따르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규칙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소위 규칙을 따르는 것. 음? 은 기계화가 가능하니까 그거는 인간이 할 필요가 없는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규칙을 안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이 탈근대 사회의 기본적인 역사학은 포홀의 역사학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포함 플러스 초월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근대적인 사고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의적 얘기하면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오예요.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이 사고를 넘어서는 응? 그러니까 창의적 상상력
이게 초월이에요. 어? 이렇게 돼야지만 예, 업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건 요거예요. 시정 상상력. 이걸 어떻게 훈련할 거냐? 그 얘기를 위해서 내가 이 교수의 조건 학교에서 뭐 시도 읽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걸 아직 프로그램은 못 만들었어요. 그것까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어,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것들이 그런 거 그 전에 해야 될 밑에 바탕 작업이 많아서 거기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해진다면 시적 상상력을 어, 공부하는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혼자 힘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